네,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준비한 두 문제 정도를 같이 쌤이 알려준 풀이와 함께 풀면서 어떻게 풀이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인트는 계속 어떤 문제를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맨 첫 번째는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지점에서의 에너지 크기를 구하고, 마지막으로는 운동 에너지나 혹은 위치 에너지의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낼 수 있다는 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될 풀이의 과정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요. 질량은 1kg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물체는 10m/s의 속력으로 던져 올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점에서의 속력이 10m/s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최고 높이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를 물어봤습니다.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우리는 맨 첫 번째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것인데요. 쌤이 지난 시간 수업 때도 말을 했지만 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데 최고점이나 최저점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 하나만 구하면 역학적 에너지를 알 수 있다고 했죠. 맨 첫 번째 순서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바닥에서의 높이가 없기 때문에 이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는 0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그것은 곧 역학적 에너지와 같아진다라는 의미이죠. 자, 그럼 운동 에너지를 구해봅시다. 2분의 1에 질량은 1kg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속력은 10이니까 10의 제곱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걸 계산해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100이 되니까 50이 되고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한 이 50줄이라는 것이 이 운동하는 공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요,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꼭대기에서는 또 순간적으로 정지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0이에요. 이 꼭대기에서는 뭐다? 운동 에너지가 0이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위치 에너지는 얘가 없어지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랑 같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방금 구해놓은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50줄이 이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 쉬운 문제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선생님이 알려드릴 새로운 팁, 추가 팁이 나오는데요. 계산하지 마라 라는 팁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일종의 수학적 스킬이라고 보아도 되는데 우리 문제풀이를 통해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한번 겪어보시면 좋겠고 역시나 이 문제에서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포인트, 개념만 알고 순서대로 풀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면 여기 A에서의 높이가 20m이고요. 이 물체의 질량은 10kg이라고 합니다. 떨어뜨렸는데 이 떨어지는 순간의 어느 지점이 바로 B겠죠. 이 B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이 9.8이래요. 그러면 이 B에서의 속력이 9.8m/s라고 문제에서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B 지점에서의 높이 h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또 한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먼저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둘 다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요. 역시 이 꼭대기에서 지금 A 상태에서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A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해주면 이것이 곧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 구해줍시다. 9.8 곱하기 높이 곱하기 질량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이 물체, 이 공이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인데요. 자,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이것을 계산해서 몇이다라고 했겠지만 우리 이 문제에서 연습해 볼 것은 계산하지 말아라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계산해온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건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면요. 다시 B 지점으로 가시면요. B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물체가 B를 지날 때 속력을 줬기 때문입니다. B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면요. 이 물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은 10이 될 것이고 9.8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어찌되었든 위에서 구해놓은 이 9.8 곱하기 20 곱하기 10이라는 역학적 에너지는 반드시 써야 되는데요. 이 B에서의 위치 에너지도 문제에서 준 h라는 변수를 사용하면은 식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9.8 곱하기 질량 10 곱하기 높이 h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B를 지날 때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인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에서의 그렇죠. 위에서
A를 지날 때 역학적 에너지와 서로 어떻습니까? 값이 같게 되네요. 자, 그럼 쌤이 이 밑에다가 이 공식을 다시 한번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9.8 곱하기 20 곱하기 10이었고요. 이게 B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줄을 더해야 되니까 쭈르륵 써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9.8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9.8 곱하기 10 곱하기 H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이제 우리는 수학적인 스킬을 사용해서 지금 모든 항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12 질량이 다 들어있네요. 지워줬습니다. 또 하나 보이는 게 있을 텐데요. 그렇죠. 9.8이라는 것도 지금 보시면 다 들어가 있어요. 9.8, 9.8 두 개 있네요. 여기는 9.8이 또 있고요. 얘네들 역시 쌤이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니까 하나만 지워주고요. 이렇게 없어지네요. 자, 그러면 굉장히 식이 간단해졌습니다. 얘를 이제 남은 것들만 써보면요. 좌변에는 20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2분의 1에다가 9.8, 9.8을 절반 해줬으니까 4.9만 남았을 테고요. 오른쪽에 더하기 이후에는 다 없어졌어요. h만 남았네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h는 무엇이 됩니까? 얘를 넘기게 되니까 15.1m가 되게 되는 것이죠. 쌤이 말한 계산하지 마라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요? 지금 식을 쭈루룩 써 놓으시고 복잡한 문제, 물론 이 문제도 다 하나하나 계산해서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분의 1 곱하기 10의 9.8의 제곱을 계산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쭉 식을 내가 개념을 이용해서 써놓은 다음에 소거할 수 있는 항들을 모두 소거하고 답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어서 이 팁을 알려드렸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더 복잡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하나 여러분들 하시던 대로 계산해서 답을 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두 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역학적 에너지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 문제집이나 혹은 학교 교과서에 있는 다른 문제들도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이하면서 꼭 시험 잘 보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